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 김세연 공관위의 공천이 황교안 대표의 결단으로 인해 또다시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공관위가 트로이의 목마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사천 진압이 힘을 얻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소식 홍철기 부장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 문제가 아직 잘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호 공관위, 김세연 공관위를 거치면서 말 그대로 사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예, 오늘 후보 신청 마감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공천도 다 끝났고요. 이제는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중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김세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마지막 경선지인 경북 경주와 부산 금정에서 뒤집기 재경선 끝에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김석기 의원과 백종원 전 부산시 의회 의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통합당은요,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39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했는데요. 예, 호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천을 다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천위의 공천 결과를 무효화한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경선 결과가 나왔다는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는요, 현역 의원인 김석기 의원이 53%를 득표해서요, 47%를 얻은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애초에 경선으로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공천됐었는데요. 최고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막판에 제의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 됐던 김석기 의원과 경선 탈락자인 김원길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석기 의원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김원길 위원장은요, 경북 경주와 부산 금정의 여론조사가 일부 뒤바뀐 채로 시행됐다면서 여론조사 오류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진복 총괄선대본부장이 담당자가 오류를 확인한 뒤 제대로 집계한 것이라고 일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또 여기입니다. 김세연이 불출마한 부산 금정, 백종원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요, 57.8%로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 42.2%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래 원정희 전 구청장과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이 경선한 결과 김종천의 공천이 결정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최고위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사실 공관위는요, 원정희 전 구청장으로 공천자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가 아니다, 경선 붙여라 해서 원정희 전 구청장과 백종천 전 의장의 경선을 결정을 했고요. 결국 백 전 의장이 승리를 했는데요. 백종천 전 의장은 사실 알려지기로는 현역 김세연 의원과 껄끄러운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관위 측이 백 전 의장에 대한 공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평상시에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다 보니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경선 상대로 해놓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의 요구가 나오니까 그럼 단수 공천을 얘기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에서 아니 진짜로 인물은 여기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다시 경선을 붙여봤더니 결국에는 백종천 씨가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경선이란 게 뭡니까? 민의를 잘 받아들여서 본선에 경쟁력 있는 사람, 그리고 당의 철학과 이념을 잘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천이 돼야 되고, 그 검증 과정으로서 경선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김세연이 중심이 된 이 공천위가 보면은 정말 이상해요. 특히 생각해 보시면은 며칠 전에 민경욱 의원 공천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을 때 최고위에서 고성이 나면서 김세연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고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 내외에서 김세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팽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경선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역선택 문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본선 경쟁력이 없는
그런 후보에게 민주당 내지는 좌파들이 표를 주는 이런 역선택이 이번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부산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예, 석동현 변호사와 조전혁 후보를 같은 데 묶어놓고 거기에 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하태경이를 경선을 붙이게 될 경우 그렇죠. 어떤 선 결과가 나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 예. 그런 거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공관위가.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요. 사실 이번에 경선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냐면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분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을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선 여론조사가 되다 보니까 역선택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용인병 같은 경우에도 역선택 문제가 계속 제기된 바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거 역선택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 여론조사는요. 외부 기관에 맡겼던 기존과는 달리 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오전 10시부터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게 맡겼었는데 이번에는 여의도연구원에게 맡긴 거예요. 사실 여론조사 경력으로 치면은 웬만한 여론조사 업체보다 여의도연구원이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걱정됐던 것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던 김세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을 여의도연구원장에서 해임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만약 김세연이가 아직도 여의도연구원장이었다면 사실 당이 좀비다. 당을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여의도연구원장은 자기가 계속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차, 진짜 무섭네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탁월한 선택으로 여의도연구원장에서 김세연이 물러났고요. 비록 김영호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김세연이 공관위원이 됐고 많은 영향력을 공천에 끼쳤습니다만은 마지막 한 수에서는 본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공관위에서 장난칠지 모르는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당 최고위가요, 경선 승리자에게 별도 의결 없이 바로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김세연의 사천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공천, 미래를 살리기 위한 공천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우리들끼리 사천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만큼 공천 갈등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자유우파 진영이 똘똘 뭉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 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신의 한 수를 돕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시청자께서는 1877-1477로 전화하셔서 신의 한 수 정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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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 녹용이거든요. 녹용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 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44,000원,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이걸 22만 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 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존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존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 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 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존 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존 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존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 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존 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야.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